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5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로라 빅머니쇼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3% 상승했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에 기술주들 랠리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SK하이닉스는 3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국내 반도체주들도 기대감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코스피 또 코스닥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0.92% 내린 3,079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1.29% 하락한 782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3,100포인트를 내어주면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인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는데요. 오늘 방송도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잠시 후 마감 시황 더 분석해보고요. 빅머니 가져갈 기법 강의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인 빅머니 히든 종목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외에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브리핑과 더 많은 공략주들 그리고 섹터별 전략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의 계좌를 든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주식계 아이돌 최서우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만의 종목들 좋은 수익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계좌도 빛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식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서우 전문가라고 하고요. 주식 아이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도 좋은 종목과 수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즐거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를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제 소개를 좀 이어가 보자면 저는 이제 10년 전에 처음 이제 주식 시장에 좀 입문을 해서 수많은 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높은 전문성을 좀 같이 좀 겸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방송에는 처음 5년 전에 좀 출연을 해서 현재까지 좀 경제방송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방송에서는 이제 월 수익률 기준으로 한 3,300% 정도라는 또 수익도 달성을 해봤는데 이렇게 또 공인된 경제방송이라는 곳에서 수익을 달성한 부분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좀 실력이 좀 검증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좀 핵심적인 부분이 이 빅머니 기법이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따가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이제 추출해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많게는 또 세 자릿수 이상의 종목들도 좀 수익 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 빅머니 기법을 기반으로 한 포착한 종목들 그리고 요즘 정책 관련 종목들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정책주들이 사실 신규 매수로 좀 진입하기에 현재 좀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하지만 2차 정책 수혜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계 아이돌 최서우 전문가님과 오늘 시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3,10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300포인트를 좀 3,000포인트를 좀 넘어서면서 한 3,100포인트까지 지금 넘어진 상황이죠. 제가 이제 지난 방송을 통해서 3,000포인트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 출연하고 나서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또 시장 흐름이 좀 어땠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또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아마 좀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일부 좀 완화된 부분을 당연히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 좀 접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시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 만큼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단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휴전을 좀 발표한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휴전을 발표한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좀 소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또 재분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 안도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100포인트를 좀 넘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라든지 아니면은 정책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21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가 이제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던 그 시기에 코스피 기준 역사적 고점이 한참 3,3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현재 사실 20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30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두고 시장을 좀 대응해 볼 그런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자, 근데 우리가 사실 오로지 가능성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또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도 여전히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EU랑 또 미국의 어떤 관세가 좀 마찰이 좀 리스크가 생기면서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금쯤 까먹으셨을 텐데 90일 유예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관세 유예가. 또 그게 이제 7월 초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인플레 우려가 또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수출 제한이라던가 아니면 연준에 대한 어떤 갈등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아직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 한번 또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하지만 정책 모멘텀은 이제 당분간 그래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코로나 때 시장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 이제 21년 하반기쯤에 이제 코스피가 한 3,300포인트 정도 고점을 찍었을 때가 증시 예탁금이 한 66조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가 65조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그 3,300포인트 부근 갔을 때 예탁금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3,3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우리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HBM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또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AI 관련 종목들 우리가 이제 현재 정책주라고 하면 사실 가장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AI 정책주죠. 하지만
AI 정책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2차 정책 수혜주를 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우리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고 반대로 정책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럼 정책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됐을 때 탄력을 받으면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정책 수혜주 한번 또 공략을 해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기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거 좀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조정을 염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책 모멘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2차 정책 수혜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은 시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시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시황 정보 주시고 시황에 맞는 종목들도 골라주십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슈에 맞는 종목 살펴보는 이거 어때 시간인데요. 이거 어때 종목들이 큰 수익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리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종목들도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어때? 자, 오늘도 이거 어때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시장에서 좀 핫한 이슈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 좀 원포인트 형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지만 뭐 사실 오늘은 이제 제가 뭐 이따가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 이제 이거때 관련 종목들도 소개를 당연히 못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지난 방송들을 통해서 이거 때 많은 종목들을 또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리뷰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좀 리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아까 제가 빅머니 기법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지난 방송에서 빅머니 기법 관련된 종목들,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추출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것때 종목들 역시도 사실 빅머니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빅머니 기법에 포착된 만큼 포착된 종목들 대부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것들 리뷰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다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현재 세 자릿수 상승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요거 두 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리뷰를 진행했기 때문에 요거 좀 제외를 하고 이제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인텔리안테크 요 두 가지 종목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하면서 대응 방법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력 관련 종목입니다. 뭐 제가 이제 지난 4월부터 방송을 하면서 뭐 AI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 뭐 그중에도 원자력도 하나가 포함이 되겠죠. 정말 지겹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기록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우진엔텍도 원자력 관련 종목 중에 하나로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이제 정책 모멘텀이 앞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한수원이 이제 SML 관련된 이제 핵심 파트너사로 우진엔텍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책 모멘텀으로 좀 엮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욱더 높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요 가격 구간대가 이제 매물대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대도 여기 보면 한 35,000원 가격 구간대에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면서 좀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 지금 넓게 깔아놓은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란 말이죠. 자, 근데 일봉 차트를 제가 이렇게 짧게 최근 한 캔들 몇 개 정도만 이렇게 한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덮어서 갖고 와봤는데 캔들 흐름을 보면은요, 물론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 때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 폭이 깊지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전반적인 어떤 최근에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조정폭이 깊지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라든지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정책 모멘텀과의 어떤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 구간대가 한 3만 원 중반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 5만 원 전고점 가격 구간대까지는 지속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방송을 보시고 혹시라도 우진혜택 관련해서 좀 관심 있으셨거나 아니면은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방송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 테마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뭐 사실 우주항공 관련 테마 자체는 현재 뭐 AI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모멘텀은 좀 그래도 다소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는 뭐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빅머니 기법에 포착이 된 종목이고 빅머니 기법 포착된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좀 약하다라는 부분은 거래량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가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때 오히려 주가 탄력이 낮은데 현재 시장 정책 모멘텀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얘기했을 때 추후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온다. 혹시라도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부각화되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을 때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2분기 실적 역시도 흑자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 같이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는 한 대략 55,000원 가격 구간대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일봉 차트 여기 끊어서 좀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현재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핵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 가격 구간대를 좀 넘어서면 과연 기술적으로 다음에 좀 조정을 받을 가격 구간대는 어디냐라고 봤을 때 대략 한 65,000원, 6만 원에서 65,000원 요 사이 밴드 가격 구간대에서 일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일부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한 장기적으로 한번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한 7만 원 가격 구간대까지도 끌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 이상도 저는 이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너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혹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와 함께 계속 시장을 좀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러면 노란톡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랑 그동안 제 방송을 좀 보시면서 어떤 저의 수익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장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잘 맞고 저랑 같이 시장을 좀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오늘 꼭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원전과 위성통신 등 요즘 뜨는 섹터들 안에서도 빅머니 기법으로 시그널 포착해 주신 종목들 리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전문가님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도 남겨보시고 그리고 수익도 함께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방송과 노란 톡방에서 오를 종목을 이렇게 미리 주시는데요. 특히 전문가님만의 기법으로 시그널을 포착해서 주시기 때문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이 기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기법 강의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기법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빅머니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빅머니 기법은요, 상승 이전에 특정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관성 초입,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추세라고 하죠. 이 관성 초입에서 매수 신호를 미리 알려주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시각화해서 알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매수할 자리뿐만 아니라 뭐 세력들이나 주포들의 자금 흐름까지도 이렇게 시각화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누구나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매수 시그널이 뜨면 매수하고 매도 시그널이 뜨면 매도하고 그다음에 이런 매도의 어떤 행동들은 이런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좀 우리가 같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이 빅머니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오늘도 빅머니 기법을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겠지만 빅머니 기법을 받아보시고 이렇게 차트 화면에다가 좀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화면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 큰 선 보이시죠? 요건 이제 손절 시그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화살표가 초록색과 빨간색이 나눠져 있는데 요건 이제 매수 시그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 밑에 거래량 지표처럼 보이는 요거는 이제 머니 시그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금의 유입과 이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단기 시그널과 장기 시그널로 나뉘는데 일단 한번 화면을 보면 단기 시그널은 이제 상승폭이 요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장기 시그널은 상승폭이 비교적 넓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단기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폭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시그널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단기 시그널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폭이 적기는 하지만 그만큼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시그널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시그널은 아까 보신 이제 단기 시그널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20%에서 한 30% 정도 상승폭이 좀 나오는 게 좀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들 그런 종목들 역시도 다 이 중장기 시그널을 기반으로 해서 포착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자릿수 이상의 종목들도 충분히 이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머니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거래량 지표처럼 보이는 거, 요게 이제 머니 시그널인데요. 빨간색이 늘어날수록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파란색이 좀 많아질수록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잠깐 흘러가듯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머니 시그널을 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아까 잠깐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이제 매도 시그널을 잡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관성 초입에서 매수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이 추세가 이제 보통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추세선을 긋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이 이탈되는 가격 구간대에서 보통 매도를 하거나 한다란 말이죠.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추세선이 이탈된 줄 알았는데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럴 때도 머니 시그널을 이용하면은 여기 보시면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금이 완전 이탈되는 가격 구간대가 보이시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상승을 이끌어온 주포라던가 세력들 자금이 완전히 이탈되는 이 구간이 실질적으로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가격 구간대, 추세가 전환되는 가격 구간대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빅머니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요럴 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되고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시각화해서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누구나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도 보여주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 빅머니 기법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빅머니 기법을 받아갈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빅머니 기법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의 상승 이전에 매수 시그널을 미리 알려주는 빅머니 기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와 매도 시점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고 단타가 가능한 기법인데요. 이 기법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오로라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기법 자료집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오늘의 빅머니 히든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로라 빅머니쇼 최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빅머니 히든 종목 보기 전에 수익률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송에서 주셨는데 벌써 이렇게 큰 수익이 가져오고 있는데요. 대명에너지가 127%, 또 세 자릿수 수익을 완성했고요. 특히 RFHIC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미리 공략해 주시고 26%의 수익 가져가고요. 인텔리안테크 20%, 또 AI 관련 수혜주, 코단 테크놀로지 75%, 플리토가 87%, 그리고 원전주, 우리기술, 우진이 각각 75%, 45%의 수익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CJ E&M이 32%, LS 마린솔루션 23%, 로보스타 32%의 수익 가져가고요. 또 지난주 방송에서 주신 2차 정책 수혜주 GST도 단기간에 12%의 수익 완성했습니다. 빅머니 히든 종목들 이렇게 큰 수익 가져가고 있는 만큼 오늘의 종목들도 눈여겨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빅머니 기법을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빅머니 히든 종목, 방금 앵커님께서도 잘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전반적으로 수익률 나쁘지 않죠,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 번 방송 나와서 좀 제한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출연 횟수에 비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수익률이라고 좀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느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좀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뭐 액침냉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침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력 에너지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침넷이라는 거예요. 자, 침넷은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좀 하나로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이 침넷 기술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좀 침넷 설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춘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침넷 패키징 기술에 좀 포커스를 맞춘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고요. 그 종목이 그래서 뭐냐? 바로 네페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침넷 패키징 기술 중에서 뭐 팬아웃이라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5D라든지 POP라든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팬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도체가 있으면 이제 바깥으로 여러 가지 선을 좀 빼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흘려보내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그런 장점은 열이 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5D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칩을 하나의 어떤 객체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OP는 우리가 이제 햄버거처럼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막 이 기술을 뭐 애널리스트 정도 수준으로 막 딥하게 막 이해를 하고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인지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술들을 제가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면은 이따가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PMCI의 핵심적인 기술들이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는 이 바로 PMIC라는 기술을 초점을 좀 맞춰서 소개를 좀 제가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PMIC는 설명 이전에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좀 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 네페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네페스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팬아웃이라든지 뭐 2.5D, POP 같은 기술, 이런 기술들이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양산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TI라는 기업에 또 이런 패키징 기술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시장에서 봤을 때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단연 AI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가한테 얘기를 해도 사실 딱히 부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누구나 현재 다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AI 정책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AI 관련해서 종목들 대부분 고점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2차 정책 관련 수혜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AS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대부분 일주일 만에 굉장히 좋은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그럼 다음 주까지 우리가 기간을 봤을 때 좋은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뭐냐? 바로 넷패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AI 정책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AI라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산업들이나 기술들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AI 기술은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그러면 그 고도화된 기술인 만큼 굉장히 많은 전력량이 필요로 할 거고 그 전력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최근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을 텐데 뭐 정부의 AI 100조 펀드라든지 뭐 SK 울산이 뭐 SK 그룹이 울산에 뭐 AI 국내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어찌 됐건 SK 그룹도 데이터 센터 국내화 시켜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핵심이 데이터 센터인 거고 그리고 이 AI 100조 펀드 안에서도 이 100조라는 금액을 큰 금액을 펀딩을 해서 어떤 특정 어떤 세부 산업군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전반적인 이 AI 산업을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투자가 진행이 될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I에서 중요한 게 뭐다? 데이터 센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섹터 내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호재거리도 우리가 트리거가 돼서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느냐? 근데 아쉽게도 현재 이 데이터 센터용 PMIC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중에서는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세계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전반적인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시선을 좀 확장을 좀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보통 줄여서 TI라고 하는데 이 TI 기업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TI 기업은요 현재 데이터 센터용 PMIC 기술 중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투자하라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도 막 예시를 드리고 했는데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면 바로 이 넷패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넷패스를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넷패스라는 종목이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패키징 기술을 양산이 가능하고 이게 이 TI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 기업 중에서 이 PMIC 관련된 기업이 없으니까 해외 기업을 봐야 되는 거고 이 해외 기업 중에서 우리가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넷패스라는 거죠. 그래서 넷패스를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장 타점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좀 엮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기존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 크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잠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 AI 정책 관련된 모멘텀, AI 관련 정책 모멘텀은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전반적인 어떤 캐시플로우라든지 이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AI다. 자, 그러면 이 AI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이 뭐다? 데이터 센터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기술이 뭐다? 바로 이 PMIC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PMIC 기술인데 자 그러면 이 PMIC 기업 중에서 국내 기업 투자할 게 뭐가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기업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그 글로벌 기업과 관련해서 이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뭐다? 바로 넷패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뭐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전부터 이제 진행됐던 프로젝트이긴 한데 K-클라우드라는 프로젝트, 과기부가 이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얘네들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2030년도까지
데이터 센터 20% 정도까지는 우리가 국산화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의 또 핵심 기술이 뭐라고요? PMIC. 그래서 우리가 현재 네페스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겠고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제 매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 들어서 포착이 좀 됐고요. 요거 이제 주봉 차트라서 제가 매수 시그널을 표시해 놓지를 않았는데 현재 최근에 좀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주봉 흐름이라는 거예요. 차트를 이렇게 넓게 놓고 보면은요, 사실 주가 위치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구간대에 있습니다. 굳이 뭐 이걸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맨 하단 가격 구간대에 있는 굉장히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구간대에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월봉상이에요. 월봉상 흐름을 주봉상 흐름을 제가 최근 것만 이렇게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현재 여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2만 원 가격 구간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2만 원 가격 구간대까지만 노려보고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요, 이 네페스라는 종목을 아까 앞서서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이 AI 산업이 커지고 그리고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크게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돈을 투자하고 R&D를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SK그룹 역시도 뭐 울산에 국산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지은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기구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만 이런 것만 놓고 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이 네페스는 정책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2만 원 가격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격 구간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가격 구간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어느 정도 만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관찰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나는 이 2만 원 이상 가격 구간대까지 저와 함께 같이 좀 시장 대응을 좀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앞으로도 저랑 같이 계속 시장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저랑 같이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네페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AI 관련주들은 고점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볼 수 있는 2차 정책 수혜주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PMIC 기술의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페스는 빅머니 기법의 시그널이 포착된 종목으로 앞으로도 장기적인 정책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고민이신 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마지막인데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장난이었고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 한번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텔렙시스라는 종목이에요. 텔렙시스.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뭐 자율주행 관련 종목 테마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일 텐데 물론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PMIC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거죠. 아까 PMIC 관련된 국내 기업 없다며 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텔레취스라는 게 PMIC를 좀 국산화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서 이 PMIC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뉴스 내용을 이렇게 좀 캡처를 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텔레취스 같은 경우는 이제 SIP, 이 SIP가 뭐냐면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 전력 관리 반도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력 관리 반도체는 이 PMIC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용 PMIC가 아니고 차량용 PMIC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보통 다 각각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 SIP라는 모듈을 통해서 이거를 일원화해서 지금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다. 그럼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 텔레취스라는 기업이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용에 사용되는 PMIC도 발돋움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 기업 중에 로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텔레칩스가 2021년부터 기술 교류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얘네 둘 사이에서도 결국 핵심은 데이터 센터용 PMIC를 개발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기술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나중에 아직까지 국내에는 데이터 센터용 PMIC 기업이 없는데 얘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 종목은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미래 얘기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이제 요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규제 법안이 좀 서명을 하면서 현재 물론 이제 로보택시의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걱정도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와 반대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물론 AI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다른 거에 좀 가려져서 현재 모멘텀 자체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쭉 놓고 봤을 때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은요 AI의 하나의 어떤 세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AI와 융합된 하나의 세부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머스크가 최근 로보택시 출시를 통해서 테슬라 주가까지도 상승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 종목들 역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얘기하려다가 끊었던 내용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자, 현재 AI 관련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원자력,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어떤 뭐 태양광, 뭐 재생에너지 같은 전반적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뭐 AI 로봇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정말 많은 세부 섹터들이 있는데 자, 그 안에서 결론은 뭐냐면 자금이 이렇게 돈다라는 말이죠.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재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이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자금이 흘러 들어갈까라고 놓고 봤을 때 결국에 생각해 볼 수 없는 게 AI 융합 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큰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하고 그 종목들이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면 결국에 그와 관련된 어떤 2차 관련 섹터들, 2차 관련 산업들 이런 AI 융합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이 AI 관련된 요 부분들은 이 자율주행의 하드웨어 기술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AI 융합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현재 시장 시점에서도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정부 역시도 뭐 인프라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규제를 완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의 행보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느냐? 이 텔레칩스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텔레칩스는요 최근에 이제 시그널이 포착이 됐어요. 이때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시그널 포착이 됐으니까 당연히 상승이 좀 나와줘야겠죠. 하지만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율주행 테마 자체가 아직까지는 다른 어떤 AI 정책 모멘텀에 좀 밀려서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앞선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히려 탄력이 적은 종목은요. 하지만 얘는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탄력이 적은 종목은 본격적인 어떤 모멘텀을 만났을 때 더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텔레칩스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놓고 봐도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타점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2024년쯤부터 그러니까 2023년 말 정도 되겠네요.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쭉 장기적인 우하향 추세를 좀 그리다가 최근에 이제 2025년, 2024년 말쯤에 12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바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좀 옆으로 이렇게 좀 기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금을 좀 응축시키고 있나? 힘을 좀 모아가고 있나?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머니 시그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머니 시그널은 제가 일봉에서 최근 이제 흐름을 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빨간색이 좀 증가를 하면서 어떤 이 종목의 세력들이나 주포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 자금은 들어오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힘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었던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외국인이죠. 우리가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차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세팅할 수 있는데 종목별로 이제 그 주포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최근에 5월 들어서부터 조금 서서히 들어오다가 6월쯤 들어서면서 이 머니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가격 구간대 외국인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이 주포고 그리고 자금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굉장히 나아질 수가 있고 또 모멘텀이 더해지는 그 시기에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노란톡에서 좀 공개를 할 건데요.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오늘 마지막인 만큼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반드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 볼 텐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히든 종목들을 좀 많이 좀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오늘 마지막인 만큼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기존 종목들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4월 15일 날 이제 기법이 좀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5월 22일 날 이제 처음에 방송에서 소개를 해 드렸고요. 자, 기법 포착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기법 포착된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까지 한 45%의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약간의 눌림목 현상이 좀 발생되고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력 관련 모멘텀은 우리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모멘텀이고 현재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조정폭이 이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현재 충분히 높은 상승폭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디까지 좀 들고 가야 되느냐? 자, 일단 현재 중요한 이 가격 구간대를 돌파를 한 상황이에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다가 여기를 돌파를 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물대도 작용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매물대만 충분히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14,000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스타라는 이제 종목을 한번 또 리뷰를 해보자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AI 로봇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때 이제 기법이 포착이 돼서 이제 5월 29일 날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고 기법 포착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나와야죠. 상승 나오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탄력적인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좀 조정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던 종목이 이제 막 추세가 좀 전환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 가격 구간대에서 좀 윗골이 달면서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줄 수 있는데 이 35,000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놓고 봐도 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35,000원 가격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계속 좀 들고 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종목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앞으로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 앞으로도 계속 시장 대응 이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꼭 반드시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랑 계속 앞으로도 시장 대응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구체적 대응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